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역시나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는 역발상 투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도 치실 수도 있고 같이 한번 시장도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시간 되신다면은 꼭 라이브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출발한다면요, 시장 오늘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는 떴는데 그 이후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가 뜬 이유까지는 무엇인가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뭐냐, 당연히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이죠. 다우존스 지수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빵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수 자체가 시가가 뜨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은 좋았습니다.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올라오게 되고, IRA에서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였죠. 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한다. 그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왔는가, 그리고 나온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국제유가죠. WTI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은 아니지만 일단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치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승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루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4.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는 올라온 상태로 마무리가 된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게 되면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또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근원 물가도 지금 미국이 잘 낮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가 이놈의 중동과 사우디와 이 오펙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걸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 그러면 금리 인상이 조금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거 은행 위기 끝난 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형태로 또다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가기에는, 그러니까 상승 베팅하기에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뭔가 해결된 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그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친구 영화 보면 고마해라 마이무 따이가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락이 너무 깊고 하락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고마해라 마이무 따이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슈고 뭐고 난 모르겠고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간에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하든 간에 인상을 해도 이제 끄트머리가 있고 인하를 하면 또 돈이 풀리는 거니까 무조건 좋은 거지 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짝 우리나라는 상승 베팅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IRA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불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뿐인 거지,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위험 요소로 남아있긴 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진이 뭐니 하면서 시장을 조금 흥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실제로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 조금 아리까리한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겹쳐 나오면서 어찌됐든 희망의 불씨로 2500포인트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왔다라는 게 약간은 주목해볼 만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추세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그걸 위로 꺾어버렸다는 것을 어찌됐든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되지도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붙을 필요가 있는가 하면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관망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관망을 하면서 놓치는 것들이 많다? 사실 여러분들이 관망 안 했다고 해서 급등주를 잡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관망하는 동안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서 저거 샀으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이 그런 종목을 골라서 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관망을 하는 게 오히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모든 종목이 첫 상승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올라오는 급등주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맞추고 그걸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래서 사실 첫 상승은 버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종목들의 상승, 2차 상승, 2차 파동들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수익 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너무 처음을 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나오는 흐름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따라잡기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볼까요? 상한가에는 지금 5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글부터 해가지고 5개인데, 자이글은 제가 역발상 투자를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해드리지만은 이거 지금 좀 엉망입니다. 요놈. 예, 이거 올라오는 거 엉망진창 같아요. 새로운 신사업 투자한다,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올 일인가 싶긴 한데, 이런 거 사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RF 쌤이 얘도 조금 깝깝합니다. 예, 이것도 약간 좀 깝깝한 느낌인데, 어쨌든 좀 깝깝한 기업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뭐 다양한 기업들이 요즘에 시멘트가 공급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성신양효와 같은 이런 시멘트 관련주도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리튬 관련주라든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은 뛰어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약간 N자 반등이라든가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도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크린앤 뭐 사이언스부터 해서 상패 진행 중인 기업들, 그리고 개별 악재가 있는 기업들이 떨어졌는데, 특히나 다날 같은 경우는 악재가 터졌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악재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저런 하락을 조금 이해를 해보고 이용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상한가에 들어간 코스모 화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코스모 화학은 신고가에 들어간 영역이에요. 신고가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유럽 내 배터리 뭐 관련 그런 재활용 이야기 그런 거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오고, 폐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양극화 물질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이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역시나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수혜는 아니더라도 뭐 완전히 위기는 피해 갔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불꽃쇼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게 만든 어떻게 보면 재료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어쨌든 소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멸이 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불꽃쇼가 이렇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관련주가 이번 주가 좀 고비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팔아내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 풀리는 내일 정도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 좀 크게 다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사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렇게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경우보다는요, 사실 저렇게 올라왔다가 빠져가지고 박살나는 경우의 종목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수를 보거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래요. 올라온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시세를 내는 경우보다는 빠져내려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면 저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사면 큰일 날 텐데 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하는 습관을 버리시는 게 좀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RF세미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얘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급등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이제 적정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사 보고서를 잘 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10억 규모와 2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좋은 기업인가 하면요, 사실은 품절주라서 저런 이슈들이 있을 때 급등이 나오고요, 적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를 해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면은 조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따지지 않는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뭐든 간에 그냥 수익 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사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요즘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투자하실 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들고 계셨던 분들이 난 이렇게 적자나는 기업인지도 몰랐고 위험한 기업인지도 몰랐는데 아이고 이렇게 급등 나오니까는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자리인 거지, 이제 들어와 가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거 물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리는 분 없기를 저는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급등이 나왔는데 차트 이제 모양새만 보더라도 조금 감이 오죠. 이게 이제 차트 모양새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이거는 이제 모양새라는 말은 너무 이 기업한테 너무 우리가 평가를 후하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차트는요 모양새가 아니라 꼬라지입니다. 꼬라지.
이 차트는요, 꼬라지가 엉망진창이죠. 감자 때리고 뭐 유상증자하고 이제 회사 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 죽기 직전이다라고 보면 돼요. 거의 진짜 맛이 갔다, 맛이 가기 직전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정말 힘든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게 되면은 조금 피곤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이 기업도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 케이스가 이제 리튬 배터리 전해액 소재를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리튬 배터리로 엮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쪽으로 엮이면서 테마주로서 급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사실은 뭐 글쎄요, 이게 막 엄청나게 부경을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많이 힘든 기업이기 때문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감자 이슈라던가 유상증자 이슈로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골치가 아프고 많이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번 이슈와 함께 급등이 올라와 준다면은 전 3,000원 이상에서 바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탈출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걸 탈출의 기회를 줬는데도 못 나간다면 나중에 그냥 후회하고 사는 게 맞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탈출 기회에서 잘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다이나믹 디자인도 지금 차트를 보니까 얘도 어때요? EV 첨단 소재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이제 모양이라고 할 수 없고 꼬라지가 꼬라지가 웃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감자 때리고 살아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살아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면 돼요. 더군다나 이 회사도 주식수가 엄청나게 많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품절주로 엮여 있고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뭐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니켈 관련주들이 보조금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얘도 이렇게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올라오게 된 것도 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사업을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엮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 내용 때문에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도 너무 택도 아니다, 이런 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출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과거에 샀으면 4만원, 3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사놨을 거기 때문에 탈출이 어렵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반등 나와줄 때 정리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이글은 볼 필요가 없겠죠. 여러 번 설명해드렸고, 자이글은 이렇게 올라올 만한 기업은 아닌데 지금 너무 묻지마 투자로 요즘에는 사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온 김에 이제 2차전지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합작 법인을 만들겠다, 뭐 요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더 급등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소문만 무성하고 이거는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익을 그렇게 안 봤는데, 저는 자익을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안 봤는데 조금 실망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사지 마세요. 이거는 뭐 자익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거를 사려고 하는 우리 개인들의 허영심이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방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AB프로 바이오입니다. AB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작 기계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는 기업인데, 이름부터 뭐 바이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아마 엮이지 않았을까. 일단 얘가 올라오게 된 뉴스는 없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적정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감사 보고서 제대로 못 내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보고서 내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는 건 되게 웃긴 거예요. 당연한 건데 급등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색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얼마나 회사가 올라갈 내용이 없으면 보고서 잘 냈다는 내용 가지고 올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보니까 역시나 계속해서 이제 적자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고, 감사보고서 잘 냈다고 급등 나오고, 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급등 나오고, 개별 호재를 이용해서 급등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품절주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여전히 시장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지수는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으나 올라온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가 라고 하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올라올 때도 독이라는 게 분명 있을 거거든요. 우리 버섯도 화려하면 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섯이라고 다 좋은가, 화려하다고 다 좋은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금의 지수 상황은요, 조금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와줬다면은 좀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금 잘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발상 투자 녹화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